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서진 코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인간관계를 힘들게 하는 그 선의 문제, 그 경계에 대한 의미를 한번 이해를 했습니다. 경계란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 지점인지를 말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경계에 잘 배우면 또 우리가 더 잘 지킬 수 있고 또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요, 경계의 유형별 대처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네. 자, 여러분들 이 경계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선들이 인간관계에 있을 것 같으세요? 친구, 네. 직장 동료. 네, 직장 동료, 네. 가족. 네, 가족. 네, 지금 이제 대상을 조금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어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이 대상별로 이제 대상에 상관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선이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경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계는 무려 6개나 있습니다. 물리, 그다음에 시간, 멘탈, 감정, 성, 물질. 네. 어떤 게 조금 의아하세요? 이런 것도 경계라고 하는 게 혹시 있으세요? 멘탈이요. 멘탈, 물질. 네. 멘탈이랑 감정이 어떤 차이일까가 궁금해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멘탈과 또 감정이 또 어떤 차이일지. 네.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경계를 잘 지킨다, 또 선을 지킨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종류가 좀 다양하다라고 생각하면 더 챙겨야 될 게 약간 많은 것 같고 더 좀 이제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저랑 같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예를 또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처음에 이제 물리 경계부터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올 때 이제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 근데 이제 지하철에서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빈칸의 지하철을 맨 처음 탑니다. 여러분 보통 어디 앉으세요? 저는 맨 끝에. 네, 맨 끝에. 자, 두 번째 사람이 탑니다. 네, 그러면은 보통 어디에 앉나요? 반대쪽 끝에. 가운데나 또 반대쪽 끝에.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오면 만약 그 한 사이드가 다 비었다고 하면 가운데에 앉겠죠. 그런데 굳이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이 내가 끝에 앉아 있는데 내 옆에 앉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고백해야 되나? 고백해. 사랑인가? 이거 잠깐 그린라이트인가? 이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식당도 넓잖아요. 근데 여기 앉았는데 꼭 옆에 테이블 앉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근데 특히 요즘 같은 또 코로나19 이 시대 때는 더 이게 우리가 예민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어도 뭔가 굳이 내 옆에 비어있는 데 와서 앉는다면 괜히 그리고 나도 약간 이렇게 내 자리를 확보하려고 움직이게 되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경계의 가장 쉬운 예입니다. 네, 인간들은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스페이스를 갖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어릴 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적에 내 방문을 나의 뭐 어떤 자매나 뭐 남매나 또 엄마가 그냥 열고 확 들어와요. 얼마나 그게 되게 싫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물리적인 경계입니다. 여러분들 좀 어떤 경험들 있으세요? 이 물리적인 경계를 좀 침해받아서 조금 이걸 선 넘는 사람들에 대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대중교통 이용할 때 그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서 있는데 이분이 가방이 엄청 크신 거예요. 그럼 지나갈 때 저를 치고 많이 치고 맞아요. 지나가시잖아요. 근데 치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게 좀 되게 무례하게 치고 간다라고 생각이 들 때 되게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밀쳐질 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좁은 공간이어도 어떤 나의 어떤 몸이라던가 나의 스페이스를 조금 넘어들거나 그걸 되게 조금 이렇게 밀쳐지거나 이런 느낌이 좀 불쾌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사이버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들 뭐 이제 친한 뭐 애인이라던가 근데 자기 비밀번호 뭐야? 뭐 이러한 것들, 네, 이러한 것도 예고요. 너무도 좋아하는 여친이 생겼거나 했을 때 무작정 집 앞에 찾아간다든지. 이것도 되게 서프라이즈. 그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는 좀 당황하고 황당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고. 이제야 저번 시간에 수업 듣고 그걸 이제 알았어요. 왜 내가 고백했던 사람들이 다 철벽녀였는지. 그분이 철벽녀. 그리고 특히나 철벽녀일 때는 이제 절대 안 되는 행동이죠. 그래서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갑자기 내 회사 앞이
불길하던가 집 앞에 찾아온다든지 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어떤 경계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는 이런 경우 있어요. 그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침대에 그냥 친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원룸이어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민감한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저희 아무도 몰랐던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은 특히 양말을 신고 네, 침대에 올라가는 거는 절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에 친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굳이 막 안방을 막 말도 안 했는데 열어본다든지 냉장고 문 열고. 네, 이러한 것들. 그래서 어떤 거리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뭐 어떤 사이버상의 나의 프라이버시 공간 이러한 것들을 조금 넘나드는 게 바로 이 물리적인 경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친구의 사례를 말했듯이 친구는 침대에 양말을 벗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말을 하지 않으면 저희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결과가 벌어지고 나서야 아, 나는 이거 싫어. 아, 뭐야. 이렇게 해서 우선 짜증을 내고 이제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무안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나는 이 물리적인 경계에 특히 어떤 부분이 좀 예민할까라는 생각을 좀 지금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직장에서 그 직장인들 파티션 내에서 이제 책상이 있잖아요. 이제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없이 들어와서 내 노트북으로 뭔가 내가 자리 비웠을 때 하는 거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뭐 이렇게 자리를 비울 때는 노트북 로그아웃 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조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물리적인 경계가 특히 나는 조금 더 사람들이 지켜줬으면 좋겠는지 뭐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비행기나 이런 거 탔을 때 네, 네. 이 의자를 너무 이제 앞에서 뒤로 이렇게 눕힌다는 거. 아주 중요한. 아, 이런 거가 네. 만약에 좀 장시간 가야 되는 네, 막 네. 근데 그렇게 앞에서 해버리면은 네. 그 막 10시간이 거의 이제 지옥과 같은 예, 그렇게 느낀 적이 의자가 많아요. 여기 있잖아. 네. 여기서. 맞아요. 특히 식사라도 해야 네. 되거나 하면 너무 불편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건 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넘어오면 아, 짜증나, 기분 나빠, 그냥 이렇게 하는 거라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니까 만약에 그럴 때는 뭐 스튜어디스 분이나 이제 다른 분께 조금 뭐 요청을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 이제 좀 도움이 되는 질문들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의 소중한 공간에 초대했을 때 나는 어디까지 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 또는 이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뭐 있는지 예를 들어 뭐 침대에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냉장고 문을 맘대로 연다든지 이런 거는 나는 안 돼. 이러한 거를 한번 미리 생각을 해보시는 게 물리적인 경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시간 경계를 한번 볼게요. 이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시간 경계라는 거는 이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시간 경계를 넘는다라는 거는. 네. 약속을 넣는 건가? 맞습니다. 네. 약속을 늦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 생각 드세요?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세 분 다 전문가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공연에 대한 어떤 답례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그냥 당연히 와서 야, 너가 공연 좀 해줘. 이렇게 해서 부탁했을 때 아무것도 이제 고맙다는 말이나 이런 거 하지 않을 때 좀 뭔가 아, 내가 기꺼이 하긴 했지만 그렇죠. 제 시간을 쓴 거니까. 네. 그래서 전문가일수록 그러니까 어떤 내 시간에 대한 페이를 정확하게 받는 거 이것도 바로 되게 중요한 시간 경계이고요.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는 강남에 있는데 항상 강북에 약속을 잡는 친구. 네. 이런 있어. 것들. 네. 예. 못 그리고, 만나지.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2시간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막 3시간, 4시간 혼자 막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을 잡아놓는다. 좋아요. 아, 좋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의 시간 경계를 이제 무시하는 저는 좀 것들입니다.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주 칼같이 지킬 겁니다. 네. 네. 단 1분도 오버되지 않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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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시간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밤늦게 전화 오는 경우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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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퇴근했는데 연락이 온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급하다고 해서 주말에 나 가족들하고 같이 내 휴가를 갔는데 뭐 연락을 했는데 막상 들어보면 또 별거 아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시간적인 경계를 조금 넘나드는 행동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경계를 그럼 잘 지키시려면요. 미리 이런 생각들 하시면 좋아요. 나는
언제는 나만의 시간으로 확보를 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나는 이 시간만큼은 전화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약속을 받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의 시간당 적정 페이는 얼마인가. 내가 뭔가 요청받았을 때 어느 정도 뭔가를 이제 요청을 하면 이게 적정선이 될까라는 걸 이제 미리 생각을 하시고 그런 요청을 받으실 때 또 얘기를 하셔야 뭔가 답례가 없어서 좀 기분 나쁘네, 나 무시당한 것 같네라고 해서 혼자 꿍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더 서로 좋은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 경계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잘 생각해 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아까 루카스님께서 감정과 멘탈 이제 조금 궁금하시다고 했어요. 감정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그냥 감정 경계라고 하면 어떤 사례나 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람마다 예민한 네. 부분이 틀린데 네, 맞아요. 그거를 이제 네. 건드린다는 거. 네, 맞습니다. 나 이혼했는데 괜히 굳이 그런 얘기. 맞아요. 특히 맞아요. 예민한 부분, 예민한 내가 굳이 하고 싶지 않은 부분에 대한 주제를 계속 캐묻거나 콤플렉스 같은 거를. 네, 맞습니다. 네, 좋아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감정 경계를 좀 침해하는 경우인데요. 이제 감정 경계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왔어요. 네. 친구가 연락해서 자기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나 뭐 부인에 대한 험담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한두 번은 어때요? 그래, 힘들겠다. 그리고 들어줄 수 있죠. 근데 이걸 만약에 계속해서 나한테 쏟아내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완전히 힘들죠. 지치고 소위 기빨린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막 진짜 기진맥진해지잖아요. 나를 완전 뭐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나? 네, 바로 이게 감정 경계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엄마가 맛있는 밥을 해주셔서 밥을 먹는데 엄마가 계속 맛있어? 먹지도 않았는데 맛있어? 맛있어? 이런 거. 우리 엄마 생각난다. 네, 이런 것도 사실은 그 감정을 느껴야 돼. 너가 지금은 이런 감정을 느껴야지. 그리고 뭐 남자친구한테 선물을 해줬는데 남자친구가 그렇게 해피하게 행복하게 반응을 안 해요. 왜 안 울어?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진짜 실망이야. 약간 이런 게 그러니까 그 감정, 그러니까 넌 지금 이 감정을 느껴야 돼. 이만큼 느껴야 되는데 왜 그걸 표현하지 않아? 라는 지적. 그다음에 너도 이렇게 느껴라고 강요하는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캐묻거나 좀 얘기하거나 이제 뭐 계속 궁금해하는 거. 네, 그다음에 자꾸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감정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계를 조금 더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신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은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는 그 말은 저는 이런 거죠. 내가 어떤 부분에 대화하기가 싫은 건지. 예를 들어서 나는 굳이 가족 얘기는 밖에서 하고 싶지 않아. 또는 나는 나의 과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나는 어려워하는구나를 미리 알아두고 혹시 그 얘기가 다른 사람 모르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좀 그 얘기를 피할까? 어떻게 그 대화를 조금 자연스럽게 좀 잘 다룰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감정 역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 나만의 어떤 그 시간, 그다음에 나만의 공간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뭐 이제 가족과 또 가까운 사람과 같이 있을수록 이 감정을 내가 소화시키고 또 감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나의 시간은 어떻게 좀 만들 수 있을까? 때론 가까울 때 이제 그걸 들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굳이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잘 좀 이렇게 선을 좀 그을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이제 감정 경계에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시고 생각하실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멘탈로 가볼게요. 자, 감정은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럼 멘탈이라는 거는 좀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멘탈은 좀 더 정신 이쪽으로 가는 건데. 뭔가 직장에서 이렇게 혼내는 입장에서. 그런 그래 그런 거. 좀 선 넘게 혼낼 때 있잖아요. 인신공격 같이. 인신공격, 뭐 최근에 가스라이팅 같은 것들. 너가 여기 아니면 어딜 다니겠어? 뭐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못해?라는 그런 지적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멘탈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
신념에 대한 부분을 공격하거나 이제 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거철에 몇 번 뽑을 거야? 그래서 1번. 그럼 왜 1번 뽑아? 2번 뽑아. 뭐 이런 거 있죠. 난 2번이 좋아. 그러면 아니야 1번 뽑아. 그러면서 그걸 되게 강요하는 거.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종교가 다를 때, 네 종교에 대해서 좀 뭐 지나치게 강요하거나 아니면 되게 비판하거나 뭐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좀 멘탈입니다. 그래서 이제 멘탈이라는 건 나의 신념에 대한 좀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이제 한참 많이 쓰이고 있는데 가스라이팅 딱 들으면 뭐가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그냥 정서적으로 저 네. 사람의 노예가 된 것 같은. 네.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계속해서 조정하는 그 기술을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가스라이팅은 내가 얘를 가스라이팅 해야지라고 해서 그 말을 쓰거나 그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의 특징은 뭐냐면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제 처음 뵀는데 저희 사이에선 가스라이팅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네, 저희는 이제 처음 뵀으니까. 근데 오히려 가까운 사이, 가족이라던가 아니면 아까 직장 상사와 부하 이런 것처럼 꾸준히 보는 사이. 왜냐하면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다 너가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저를 위한 사람 왜 이렇게 네.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많아요. 네. 위해서 한 거야. 적당히 위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은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게 좋은데 야, 넌 그거 안 어울려. 그래서 제 예전에 남자친구는 이런 경우 있었어요. 너는 짧은 머리가 어울려. 머리 기르지 마. 자기가 좋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네.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랑 상관없이 계속 내 기준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가스라이팅인데 그 가스라이팅의 대표적인 게 바로 멘탈 경계를 이제 넘나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멘탈 경계를 평상시에 잘 지키시려면 나는 어떤 신념을 가진 사람인가? 그다음에 내가 이런 신념에 대한 이야기가 내가 불편한 얘기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정치 얘기 같은 게 나왔을 때,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하고 이제 좀 같이 일할 기회가 많은데 같이 있으면 그 정치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밥만 먹어요. 그냥 아무 코멘트도 하지 않아요. 그게 제 전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피하고 싶은 주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 그리고 누군가가 이제 또는 내 가치나 신념을 조금 무너뜨릴 때 어떻게 좀 나는 대처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조금 해보시는 것들이 멘탈 경계에서 좀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물질 경계로 좀 가볼게요. 물질 경계하면 딱 뭐 떠오르세요? 돈? 네, 돈. 네, 돈, 그다음에 뭐 옷, 그다음에 이제 어떤 소유물과 관련된 것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야, 나 여자친구랑 놀러 가게 차 좀 빌려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내 차를 막상 빌려줬는데 제때 안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빌려준 상태대로 주지 않고 막 더럽게 준다든지.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유독 나한테 자꾸 빌려달라는 어떤 사람, 습관적으로 나한테 뭔가를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물질적인 경계를 이제 넘나드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미리 생각해 보실 게 이런 거가 있어요. 물질 경계는 또 내가 어느 정도 사람에 따라서 이게 동등하게 이렇게 돈이라던가 아니면 그 가치를 쓸 수 있는지도 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경조사입니다. 네. 여러분들 경조사 때 어떠세요? 그 기준이 있으신가요? 혹시? 저 나름대로 있습니다. 네, 그게 중요합니다. 네, 내가 가까운 사람과 그다음에 그냥 아는 사람 어떤 기준으로 이걸 금액 달리할 것인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물질 경계에서 다른 사람이 넘어오는 걸 막기 위해선 나는 얼마까지 친구한테 빌려줄 수 있지? 예를 들면 저는 그게 50만 원이었어요. 네. 그러면 50만 원은 그냥 없어도 이거는 안 받아도 서운하진 않을 것 같아. 근데 그 이상은 빌려줄 수도 없고 야 이거는 뭐 안 줘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근데 그 이상은 안 돼. 라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누군가가 뭔가를 빌려달라거나 뭔가를 요청을 했을 때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뭔가를 또 빌려줬을 때 예를 들어서 누가 옷을 빌려달라거나 내 소유물을 뭔가 빌려달라고 했어요. 보통은 언제까지, 나 언제까지는 줘야 돼? 라는 것까지는 얘기하시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어떤 상태로 돌려받기를 바라는지. 네. 예를 들어서 옷을 빌려줬다고 하면 드라이해서 언제까지 좀 갖다 줘?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기한만 말하고 그냥 이렇게 돌려받았을 때
생각보다 이거 더럽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괜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빌려줬을 때 어떻게 돌려받기를 바라는지 이러한 것도 미리 좀 생각을 해두시면 그게 내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어떤 경계의 범위입니다. 예. 네. 자,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성에 대한 건데요. 이 성은 뭐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너무 또 잘 아실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네, 이 성은 사실은 또 법하고 되게 좀 관련이 있는 거여서, 네, 특히 이제 남녀간에도 이런 어떤 성적인 스킨십을 언제부터 어디까지 허용되고 또 서로 싫은 행동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서로 그 상태에 대한 거짓말도 이 성에 대한 경계를 넘는 겁니다. 네. 뭔가 더 집중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저 얘기만 2시간 해주셨어요. 네. 이건 오프 더 레코드로 따로 방송을 끄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끄고 있다가 네. 이거는 이제 가까운 사람과 어디까지 서로가 좀 정말 사랑하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용납할 수 있고 또 같이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이제 좀 필요하겠죠. 네. 자, 6가지 지금 물리, 시간, 멘탈, 감정, 성, 물질 이렇게 경계 유형 한번 좀 살펴보셨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거 지금 잘 지키고 계세요? 네, 시간은 그래도 좀 잘 지키고 있는 네. 생각이 좀 드는 것 네.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저도 뭐 공연을 가거나 어쨌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몇 시간 공연을 한다 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페이를 기준을 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수익을 이제 창출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 간의 약속도 뒤에 뭐가 있거나 이러면은 중요한 그 얘기가 오가더라도 여기까지만 얘기를 뭐 해야겠다든지 그러니까 그렇게는 잘 얘기 착착착착 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게 커리어랑 또 관련되시다 네네네. 보니까 시간을 또 엄격히 준수하시고 네네. 또 시간에 대한 대가라든가 이런 거 되게 네네.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네. 저는 감정이랑 멘탈을 좀 잘 지키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게 있다 느껴지면은 그 얘기를 그냥 계속 안 하려고. 그 주제가 또 나올 것 같아도 저는 일부러 안 하려고 네. 하는 게 제가 저거를 누가 넘는 걸 제가 저걸 좀 싫어하나 봐요. 내가 저걸 싫으니 네. 제가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 맞아요. 생각에. 네,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특히 사람은 누군가한테 내가 이거를 더 존중받고 싶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침해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거죠. 은혜님은 좀 어떤 부분 지금 잘 지켜지고 계세요? 이게 되게 저는 제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어려운 게 네. 누군가한테는 모든 걸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네. 친한 몇몇한테는 뭐 조금씩 이게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조금 어떤 게 잘하고 있다라는 건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한 대로 이 인간관계의 어떤 기존의 어떤 신뢰 그다음에 어느 정도 또 서로의 안정감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 경계가 이제 되게 더 완벽하게 아까 빨간 상자처럼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떠한 경계는 이렇게 점선으로 된 부분도 있고 은혜님께서 지금 그 포인트를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세 분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어떤 거를 다른 사람한테 좀 더 존중받기를 바라는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나는 사람에 따라서 이 경계의 어떤 깊이가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이거는 내가 좀 신경 쓸 필요 있겠다. 잘하는 거 말고 좀 더 앞으로는 이 부분 좀 더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저는 앞으로 계속 하면서 약간 감정? 감정. 네. 감정?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남을 좀 더 배려한다든지 네. 그런 부분을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정. 잘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잘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비결을. 네.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아요. 네. 좀 잘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런 감정 좀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의 좀 선이나 이런 것들 지키시는 이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좀 구체적인 스킬은 또 드릴게요. 네. 영춘님은 좀. 저는 아까 시간. 네. 어제 저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사건이 있으셨나요? 아는 형을 만났는데 네.
또 좀 지나서 아는 형을 또 만나기로 해가지고 네. 이게 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두리둥실하게 해서 네. 저 위주로 시간을 이렇게 한 게 아닌가. 그분은 저를 위해서 뭐 8시 이후에는 영춘이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시간을 딱 빼놨을 텐데 조금 뭔가 늦어질 것 같으니까 시간을 미뤘거든요. 아, 네. 예, 오늘 약간 지금 좀 뜨끔하시면서. 맞아요. 네. 그분에게 형 네. 죄송합니다. 어제. 네. 아, 네, 맞아요. 그분의 또 시간 경계를 약간 좀 모호하게 만드신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또 그 사이가 또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네, 아까 감정을 또 상대를 잘 배려하신 만큼 시간도 그렇게 배려하시면 또 더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은혜님은 좀 어떤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보고 싶으신가요? 저도 감정에 좀 더 신경 써보고 싶은데 네. 제가 친한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제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배려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 의견을 내지 네. 않으려고 하는 네. 편. 그래서 그게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저도 선을 말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스스로를 알아서. 아, 네, 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시는 이제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저랑 다음 시간에 이제 함께 이야기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경계 6가지 유형 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